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보험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어떤 보험을 만들고 싶으세요? 저는요, 보험 하나로 어떤 질병이든 보장받고 또 죽기 전에 해지하면 내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쉽게 말해 아프거나 다칠 때 보장도 받고 나중에 처럼 찾을 수도 있는 보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게다가 보험료도 합리적이라면 더할 나위 없을 거고요. 보험 가입을 꺼려하시는 분들 중엔 이런 고민이 많아요. 지금까지 건강했는데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만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수십 년 동안 낸 보험료 너무 아깝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요. 그럼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면 확인해 볼 의향이 있으세요? 오늘 내용이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사남매 아빠입니다. 평생 살면서 큰 질병에 걸리지 않고 편안하게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계세요. 이걸 우리가 호상이라고 하죠. 그런데 큰 질병은 피할 수 있어도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뭘까요? 네, 바로 노화입니다. 누구나 늙습니다. 아무리 보톡스를 맞고 성형을 해도 결국 인간은 누구나 늙죠. 질병에 걸리지 않을 수는 있어도 늙지 않을 수는 없겠죠. 이걸 보험의 관점에서 보면 질병 진단비는 못 받아도 노화와 퇴행성 질환으로 인한 질병은 보장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연세가 드시면서 시력이 좋아지고 청력이 좋아지고 말도 또렷해지고 치아도 튼튼해지고 관절과 근육에 힘이 생겨서 뛰어다니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아무리 비싼 물건도 세월엔 장사가 없습니다. 사람의 몸과 정신도 쓰면 쓸수록 낡아져 가요. 그럼 늙어가는 사람의 몸과 정신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있을까요? 실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네,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급률에 따라 보험금을 주는 보험이죠. 바로 후유장애 보험입니다. 이 특약은 팔 하나 잘리고 손 하나 잘려야 받는 보험 아니야? 그런 질문 현장에서 되게 많이 접하거든요. 이런 극단적인 얘기를 하면 오히려 소비자들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우리 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추간판 탈출증 아시죠? 우리가 쉽게 말하는 디스크. 주변 어르신들 중에 허리 때문에 병원 다녀오신 분들 찾아보세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추간판 탈출증 환자가 30대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60대에 피크를 찍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0대까지는 남성 환자 수가 많다가 50대 이후부터는 여성들이 디스크로 치료를 많이 받고 계세요. 물론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장애 분류표에서는 무조건 진단되면 주는 건 아니고요. 일정 기간이나 조건이 맞아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디스크를 보장하는 약관을 보면 추간판 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장애는 지급률 10%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입 금액이 4천만 원이라면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하나의 예시에 불과하고요. 더 많은 사례는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후유장애 개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장애라 하면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 및 기능 상실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밑에 또 한번 설명했는데요. 영구적이라 하면 더 이상 좋아질 걸 기대할 수 없는 상태고요. 치유된 후라 하면 이제 어떤 치료로도 더 좋아질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 보험금 지급 조건입니다. 장애의 정의에 맞아야 합니다. 병원에서 치료 완료 후 세월이 지나고 좋아진다면 이건 장애가 아닌 거죠. 그래서 장애가 남았다고 해서 보험금을 바로 주는 게 아니라 180일 약 6개월 후에 보험금 심사를 합니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을 보면 질병의 진단 확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에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애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기본 180일이고요. 다만 장애 분류표의 장애 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네, 신체 부위별로 장애를 판단하는 시기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신체 부위를 보상하냐입니다.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외모, 척추, 체간골,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 정신행동 이렇게 13개 부위인데요. 좌우가 있는 신체 부위는 따로따로 봅니다.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양쪽 좌우에 있는데요. 총 부위는 19개 부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면 유방암으로 유방전절제술을 시행한다면 질병 후유장애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예, 없습니다. 이유는 신체 부위에 해당이 안 되니까요. 장애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조건은 신체 부위에 맞아야 합니다. 약관에서 말하는 신체 부위를 잘 보시면 굉장히 보장 범위가 넓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외부 신체뿐 아니라 흉복부 장기처럼 내부 기관도 포함되고 심지어 치매와 같이 신경계 정신 행동까지 보장에 포함이 됩니다. 엄청 넓죠. 실비 다음으로 보장 범위가 넓은 특약입니다. 보장 범위가 넓고 노년에 청구할 게 많다 보니 예전에 질병 후유장애 특약에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만기가 80세가 최대였어요. 100세 만기까지 설정은 할 수 있는데 해도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가성비가 좋지 않은 이유로 많이들 꺼려 했습니다. 게다가 최대 가입할 수 있는 한도도 1,0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서 점점 더 멀리하게 된 특약이기도 하고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할 게 왜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료도 저렴하지 않고 가입 한도도 이렇게 축소해서 뒀을까요? 암진단비 1,000만 원과 양성뇌종양 진단비 1,000만 원이 왜 다를까요? 네, 그거는 보험 상품을 만들 때는 철저한 확률과 통계를 기반으로 회사 손해율이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만들거든요. 후유장애 보험은 보험료도 저렴하고 만기도 길고 한도까지 높다면 안 되는 특약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에서 소개하는 상품은 조금 다릅니다. 이따가 자세히 확인해 볼게요. 후유장애 보험금의 장점은 보험금 지급 방법인데요. 바로 합산해서 지급, 반복해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당뇨 합병증으로 한쪽 눈 시력을 잃고 한쪽 다리, 발가락도 5개 절단을 했다면 50%, 30% 더해서 80% 보험금을 줘야 합니다. 가입 한도 4,000이면 3,200만 원을 받는 거죠. 왜? 합산이니까. 그럼 대표적으로 흔하게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큰 위험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인 사망 원인 1위인 암, 2위 심장질환, 4위 뇌혈관 질환, 6위 알츠하이머, 7위 당뇨병, 8위 고혈압성 질환 등 한국인 10대 사망 원인 중 6대가 후유장애와 관련이 있는 질병들입니다. 예를 들어 암으로 수술을 받죠. 위암, 대장암, 췌장암으로 전절제 수술을 받으면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에 해당되어 지급률 50%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줍니다. 따라서 가입금액 4,000만 원이면 50% 2,00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난소암으로 양쪽 난소를 제거했다면 지급률 50%에 해당합니다. 흉복부 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지급률 30%죠. 한쪽 폐와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내었을 때 위, 췌장을 50% 이상 잘라내었을 때 등등 질병으로 인해 내부 장기를 잘라냈고 그 내용이 약관과 부합하면 해당 지급률에 따라 보험금은 지급됩니다. 다음은 뇌혈관 질환과 알츠하이머에 관한 내용인데요.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 편마비가 와서 한쪽을 못 쓰게 됐다면 약관의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 평가표를 기준으로 장애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일상생활 기본 동작 제한 평가표는 크게 이동 동작, 음식물 섭취, 배변, 배뇨, 목욕으로 나눠서 장애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치매 진단을 받아도 지급을 하는데요. CDR 척도 2점이면
40%, CDR 척도 3점이면 60%, CDR 척도 4점이면 80%인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후유장애 가입 금액이 4천만 원인데요. CDR 척도 2점으로 40%인 1,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세월이 흘러 치매가 심해져서 CDR 척도 3을 받았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CDR 척도 3점이면 지급률이 60%죠. 40%는 CDR 척도 2점일 때 미리 지급을 받으셨기 때문에 20%인 800만 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이 자료를 볼까요? 2022년 인공관절 치안술, 고관절과 슬관절 환자 수입니다. 인공관절 삽입술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조금 더 많이 치료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질병 후유장애에서 몇 프로 지급을 하냐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20%죠. 양다리는 다른 신체 부위라 두 쪽 다 하면 40% 지급률로 보험금을 받습니다. 이 외에도 너무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상 생략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보험료 가격이겠죠. 20세 남성 건강체 10년 납 종신보장 표준형입니다. 질병장애 특약 가입 한도 4천만 원입니다. 보험료는 45,160원이고요. 10년 납으로 짧게 보험료 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왜 무해지 환급형이 아니라 표준형으로 했을까요? 이유는 해지 환급금 때문인데요. 보험을 잘 유지하다가 특별한 질병 후유장애 없이 건강하게 잘 사셨다면 돌아가시기 전에 해지하면 해지 환급금이 나옵니다. 얼마나 나오냐? 가입 제한서에 나와 있습니다. 70세에 해지한다면 271.1% 해지 환급금을 받고요. 95세에 해지한다면 662.4% 해지 환급금 3,589만 9,060원을 받게 됩니다. 보장은 보장대로 받고 필요 없을 연령대가 돼서 해약하면 해약 환급금도 상당히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연령, 성별, 납입 기간과 보장 기간에 따라 환급률은 많이 달라진다는 건 알아주시고요. 조건이 된다면 위험 대비로 준비하기 너무 괜찮은 플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큰 위험을 대비하기에 좋은 후유장애 보험은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도가 부족하면 여러 회사로 중복 가입해도 되고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무해지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보험은 내 상황에 맞는 게 가장 좋은 보험이니까요. 저는 32개 보험사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할 수 있는 보험 대리점 소속 설계사입니다. 그러기에 질병 후유장애 플랜을 여러 군데 혼합해서 설계가 가능한 거고요. 개인적으로 질병 후유장애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상해 후유장애도 2에서 5억 정도는 같이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보상에 있어서 질병으로 인한 사고인지 상해를 원인으로 하는 사고인지를 따져서 지급률을 낮추려고 하거든요. 그럼 두 개 다 갖고 있으면 크게 걱정할 게 없겠죠. 다음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